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0일 부천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40쪽입니다. 40쪽에 보시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비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와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수나 양을 서로 비교해서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먼저 학습 목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비의 관계를 안다.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두 양을 비교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 비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비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비교하는 양을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비율을 분수로 또는 소수로 그리고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분율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평상시에 10%, 20%, 30%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백분율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체를 100으로 나타냈을 때 그 중에서 10만큼 해당한다. 100개 중에 10개다. 그렇다면 이것은 10%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퍼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 중에서 20에 해당한다. 그러면 20%가 되겠죠. 전체 100개 중에 50만큼에 해당한다. 그러면 50%입니다. 그럼 50%는 전체 100개 중에 50은 딱 반이죠. 그래서 50%는 반을 나타낼 때 50%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분율은 퍼센트라고 합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죠. 다음 생각 열기 보겠습니다. 네, 희망반 교실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해 모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둠은 책상 한 개에 의자를 4개씩 놓았습니다. 책상 한 개에 의자를 4개씩 놓았어요. 책상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늘어나는 의자의 개수는 서로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아봅시다. 책상이 한 개 있어요. 그런데 의자는 4개가 놓여 있죠. 이번에는 책상이 2개 있습니다. 그럼 의자 몇 개 있어야 할까요? 책상 한 개에 의자 4개예요. 그럼 책상이 2개 있으므로 4개가 2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자는 8개가 놓여 있어야겠네요. 이번에는 의자가 12개래요. 그럼 책상은 몇 개일까요? 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이므로 4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12개가 되죠. 그러면 책상 하나, 책상 둘, 책상 셋. 그래서 책상은 3개 되겠네요. 이번에는 책상이 4개 있어요. 그러면 의자는 16개가 되는데 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죠. 그럼 책상 하나, 책상 둘, 책상 셋, 책상 넷. 그랬더니 의자는 16개가 되겠죠. 밑에 이렇게 보니까 창의적 체험 학습하면서 이제 모둠 활동을 하는데, 네, 몇 모둠이 있나요? 네, 한 모둠, 두 모둠, 세 모둠, 네, 다섯, 여섯 모둠이 있죠. 한 모둠에 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씩 놓여 있어요. 그럼 의자 넷,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 다음 41쪽 준비하기 학습 보겠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1번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후식으로 커피를 주문한 사람이 2명, 녹차를 주문한 사람이 3명입니다. 커피를 주문한 사람과
녹차를 주문한 사람의 수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커피를 주문한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네, 2명이죠. 2명이었어요. 녹차를 주문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이것을 B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커피를 2명이 주문했다면 녹차는 3명이 주문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서 나타내는 것을 B라고 하고 이때 2대 3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2대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2대 3으로 나타내는 것을 B라고 합니다. 다음 2번. 생각 열기에서 책상의 개수와 의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관계에 맞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책상이 1개 있으면 의자는 4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책상이죠. 여기는 의자입니다. 그럼 책상이 2개 있으면 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씩 있으므로 하나, 2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8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책상이 3개라면 의자가 4개, 또 4개, 또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두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책상이 2개래요. 네, 책상이 2개. 그럼 의자는 몇 개 있어야 되죠? 예, 4개, 4개에서 8개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책상은 모르겠고 의자가 12개 있어요. 네, 여기 12개 있네요. 그러면 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 있죠. 그래서 요 4개 책상 하나, 책상 둘, 책상 셋. 그래서 책상이 3개가 되겠습니다. 책상이 3개일 때 의자는 12개가 되죠. 네, 4개, 4개, 4개 해서 12개가 됩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세발 자전거의 수와 세발 자전거의 수죠. 그리고 자전거 바퀴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세발 자전거가 1대 있어요. 그럼 세발 자전거는 바퀴가 3개 달려 있어서 세발 자전거라고 하죠. 그래서 바퀴가 3개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가 2대가 있어요. 그러면 3개 1번, 3개 2번 해서 6이 되겠죠. 이번에는 3대 있습니다. 그러면 바퀴 자전거 1대에 3개, 1대에 2대에 3대죠. 그럼 모두 몇 개 되나요? 9개가 됩니다. 이번엔 12개 있네요. 그러면 바퀴가 12개 있어요. 바퀴 3개, 또 3개, 또 3개, 또 3개 하면 12개죠, 바퀴는. 그러면 자전거 1대, 2대, 3대, 4대죠. 그래서 자전거는 4대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가 5대가 있어요. 그러면 한 대에 3개씩 있죠. 한 대에 또 한 대, 그 다음 또 한 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대, 2대, 3대, 4대, 5대가 맞죠? 5대라면 3이 5번 있으므로 바퀴수는 15개가 돼야겠네요. 3, 5, 15. 이렇게 해서 세발 자전거의 수와 자전거 바퀴의 수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네, 앞에까지는 준비하기의 학습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의 개념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비의 개념입니다. 두 수 사이의 관계를 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때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내죠. 이때 앞에는 비교하는 양이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기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대 3이다. 그러면 기준량 3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은 2라는 얘기죠.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일 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남자 수와 여자 수, 남자와 와가 들어갔을 때는 순서대로 나타나면 되겠어요. 남자가 앞에 있으므로 남자는 3, 여자가 뒤에 있으므로 여자는 5. 그래서 3대 5. 3대 5라고 읽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죠. 뭐뭐에 대한이 항상 기준량입니다. 그리고 기준량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뒤로 가죠. 그 다음에 남자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고 앞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앞에 오고 여자가 뒤로 갔어요. 3대 5. 다음은 비교하는 양을 비의 값 또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비의 값이나 비율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나타낼 때 우리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비율을 분수로 나타낼 때는 분모에 기준량이 가고 분자에는 비교하는 양이 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비를 3대 5라고 한다면 뒤에 오는 것이 기준량이죠. 비율에서 몇 대 몇 할 때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비율에서는 아래로 옵니다. 분모로. 분모가 기준량이고 분자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뒤에가 기준량, 앞에가 비교하는 양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2와 3, 뭐뭐와 뭐. 그래서 순서대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와가 올 때는 2대 3. 그 다음에 2번은 잘 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뭐뭐에 대한이 기준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대한. 6에 대한 이것이 기준량이므로 기준량은 뒤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기준량, 여기가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러면 6에 대한이므로 6이 뒤로 가고 5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5대 6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2번 5대 8이 있죠. 그러면 뒤에가 기준량이에요. 앞에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기준량은 8이고 비교하는 양은 5. 그리고 비율, 비의 값이라고도 하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분수는 밑에가 기준이고 분자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기준량인 8이 아래로 가고 비교하는 양인 5가 분자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은 8분의 5다. 비율은 8분의 5입니다.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다음 43조. 1번 교실에 있는 전체 학습자 10명 중에서 안경을 낀 학습자는 7명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전체 학습자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죠. 이것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준은 B에서 뒤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안경을 낀 학생 수, 이것이 비교하는 양이고 비교하는 양은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기준량, 전체 학습자죠. 10명이 기준이 되겠고 안경을 낀 학습자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10이 뒤로 가고 비교하는 양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읽을 때는 7대 10. 다음 2번. 전체 학습자 수에 대한이 나왔어요. 기준량입니다. 그럼 기준은 우리 분수에서는
분모로 가죠. 그럼 전체 학생 수가 10명이었어요. 그래서 분모가 10이 되겠습니다. 안경을 낀 학생 수는 비교하는 양이고 몇 명이죠? 7명이죠. 그래서 분자는 7이 된다. 그러면 전체 학습자 수에 대한 안경을 낀 학습자 수의 비율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10분의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전체 사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가 몇 칸인가요? 전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전체 칸수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죠.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 하면 전체 칸이 30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 칸은 30칸이고 색칠되어 있는 것은 몇 칸인가요? 네. 이 줄에 6칸, 6칸, 2칸. 그럼 모두 14칸이죠. 그래서 14칸은 색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1번. 전체 칸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기준이고 기준은 뒤로 갑니다. 전체 칸이 몇 칸이었었죠? 30이었죠. 색칠한 것은 14입니다. 그래서 30이 뒤로 가고 색칠한 칸 14칸은 앞으로 와서 14대 30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전체 칸에 대한 기준이죠. 대한 기준은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 칸이 30칸이었으므로 분모가 30이고 색칠한 칸 14칸은 분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30분의 14. 다음 3번. 딸에게 보기와 같이 도토리묵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도토리 가루 6컵에 물 1컵이 들어가면 되고 소금 조금, 참기름 조금. 그러면 도토리 가루와 물의 비죠. 뭐뭐와일 때는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앞에가 도토리, 뒤에가 물. 그래서 도토리 가루가 6컵 넣을 때, 도토리 가루를 6컵 넣을 때 물은 1컵을 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6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의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